부자연수 M에 대하여 자연수 중심좌표랑 반지름 다 나와 있죠? 미적이 살아남으니까 너무 편해요. 너무 좋아. 근데 얘를 M만큼 자연수 M만큼 평행이동하고요. 오른쪽으로 그거를 Y축 방향으로 또 자연수 M만큼이니까 또 위로 이렇게 올렸겠네요. 이게 시프트래. C1, C2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미적에서 없어. 이 직선도 너무 좋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어떤 조건인지 봤더니 C1은 L과 두 점에서 만나고 C2는 두 점에서 만난다. 뭐야?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말했죠? 도형, 함수 이런 거에서는 일단 그릴 수 있다면 그려서 이게 특별한 상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없으면 계산 때려보면 된다 그랬죠? 그럼 그림을 만약에 살짝 그려본다면 저 기본 그래프 C1은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 게 아니 뭐야 C1, 2, 3 뭐 이런 원이 있어요. 이게 C야, 얘는 C. 이걸 오른쪽으로 M만큼 평행이동한 게 이쪽 왔다 붙일까? 평행이동한 게 이게 C1이에요. 이거를 위로 이제 또 올렸대. 얼마큼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올렸을 때 얘가 Y 심하겠지. 이런 상황 아닌 거죠? 그때 이 직선도 고정된 직선이거든 지금. Y는 3분의 4x니까 2분의 3, 2분의 3, 아니 2분의 3, 뭐야 2분의 3이면 3분의 3보다 크네. 얘 그 밑으로 정확히 그리면 사실 아래로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이어야 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느낌이 돼야 되냐면 여기서 너희가 대충 이런 상황이구나 그림을 좀 더 확정되어 있는 거 기준으로 먼저 그려주자면 원 이렇게 있고요. 직선이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 근데 얘를 평행이동을 시켜야 되거든. 지금 이게 초록색 C1을 그릴 거야. 근데 분명히 지금 몇 개 점에서 만나야 된다 그랬어? 두 점이잖아. 내가 너무 많이 옮기잖아. 이렇게 해볼 수도 있어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어떨 때보다는 덜 옮겨야 되는 걸까 얘들아? 이 두 점 만나죠. 여기 있으면 두 점. 지금 얘 하나도 안 만나죠? 어떤 상황을 찾아야 될까? 모르는 거야? 아니면 대답 못하는 거야? 내가 아는 거야? 접하는 상황을 찾아야겠다. 우리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개념을 떠올려 보세요.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그 개념 프린트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두 점 만나는 거, 한 점 만나는 거, 안 만나는 거. 두 점 만나는 거랑 한 점 만나는 거 사이에 무조건 접하는 게 있을 거야. 두 점 만나고 너무 멀리 가서 안 만나면 안 되는데 그럼 접할 때 기준으로 접할 때보다는 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몇만큼 이동했을 때가 접할 때인지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접할 때 상황 찾는 거 이거 누가 정리했죠? 오늘야 원과 직선이 접한다. 이거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야? 그래서 따라하자. 다 같이 따라해보자. D는 날. 바로 D는 날 써요 지금. 그럼 나오겠죠? 그럼 얘 중심좌표 써보면 2 플러스 M, 3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D는 R 하면은 D 바로 구하면 되겠죠? 얘와의 거리를 내가 D1이라고 볼게요. 초록색과의 거리 D1. D1은 5분의 점과 점 사이 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는 거야. 16 더하기 9하면 25죠? 5분의 하고 이거 그대로 대입하면은 8 플러스 4m 마이너스 9의 절대값. 이게 D가 되는 거지. D는 반지름 R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8 이렇게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이게 4m 마이너스 1인데 원래 뿔만 2개 해야 되죠? 뿔만 2개 한 이유는 얘가 양수인지 무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원래 하는 거야. 근데 이거 지금 자연수니까 4배하면 최소가 4야. 최소 4인데 1배면 이거 최소 4아니에요. 무조건 양수야. 그럼 4m 마이너스 1은 8 절대값 바로 없애듯이 양수 확정이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될 거고. n은 4 이때 딱 접하는 거야.
4분의 9일 딱 접한다는 얘기죠. 너 알겠어? 모르겠어? 이게 판이에요. 뭐지? 왜?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8이 나오냐? 더하면, 더했네. 5, 35 했는데 5 더하기 3은 8 했네. 이날 왜 아무도 말 안 해줬어? 나 또 계속 헤매고 있을 뻔했잖아. 넘기면 16. 숫자 너무 예쁘게 나오네요. M은 4. 4를 딱 접해? 그러면 접하면 안 된다고 했지. 2점 받는다고 했으니까 M의 가능한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접할 때의 M인 거예요. 접할 때의 M. M 자연수가 접하면 안 돼. 처음에 2점이었죠? 1만큼 옮겨도 그러면 2점, 2만큼 옮겨도 2점, 3 옮겨도 2점, 4 옮기면 한 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셋 중에 뭔지 몰라. 셋 다 돼요. 이해되나요? 오늘 알겠어? 자, 그런 다음에 얘만 지금 구조에서 만나면 되는 게 아니야. 파란색도 그래, 파란색도. 그럼 파란색도 계산 때려박는다면 대충 뭐 올려보자. 이거 올려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여기 좌표가 2 플러스 n, 3 플러스 n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n만큼 더 올렸으니까 y좌표까지 면하겠죠? d는 r하고 똑같이 하면 된다 나오겠죠? 저 옆에다 쓸게. d는 이거 보면 여기다 그냥 바꿔 쓸까? d2 이렇게 쓸게요. d2는 5분의 여기는 똑같아. 근데 여기 달라지네. 이게 뭐야? 마이너스 3y니까 마이너스 3n이 더 붙네요. 그럼 4m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n의 절대값 이렇게 보입니다. 얘는 3. 얘는 절대값 없을 수가 없겠다. 지금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얘는 양수가 많은데 거기 자연수 3배를 빼면 그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뿔만에서 두 개 따로따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1번 4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n는 15일 때 해가지고 쭉쭉쭉 2번 마이너스 15일 때 쭉쭉쭉 푸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해서 가능해. m 값이 엄청 많지가 않아.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죠. 그럼 m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눠도 괜찮긴 해요. m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눈다면 이거 어떻게? m은 1일 때 m 플러스 n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m 기준 나눈 게 계산하기 편하겠네. 1 대입하면 여기가 식이 어떻게 변하는 거니? 4 빼기 3 빼기 3n 는 15 이렇게 식이 변할 거야. 그러면 뿔마 15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그냥 풀어주면은 3-3에는 뿔마 15 넘기면 3 마이너스 플러스 15는 4네. 3으로 나눠도 1 마뿔 마이너스 플러스 뿔만 써도 상관은 없어요. 5는 n 이렇게 되니까 n은 1에다가 5를 빼거나 5를 더해야 된대.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n은 5를 더했을 때인 6만 나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여기까지가 너네가 이렇게 물르듯이 쭉 계산했으면 좋겠어. 이제 이거 이해돼? 그러면 n이 1이면 n이 6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겠죠? 2번 케이스 m의 2대입하고 똑같은 것처럼 계산하면은 m이 2일 때 n은 몇 이렇게 나오겠죠? 3번에서 m은 3일 때 n은 몇 나오겠죠? 그 세 가지 케이스 중에 n 플러스 n이 가장 큰 게 답이 되겠네. 오늘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너는 너가 준비되어 했나? 이거 푼 사람? 오, 풀었어 이거? 나랑 비슷하게 풀었니? 식으로 많이 썼어? 식으로도 괜찮아요. 근데 습관을 들일 때 좀 최상의 걸 들으면 시간 확보가 돼야 되거든? 그림을 왜 그려보느냐? 계산을 다 때려박지 않고도 쉽게 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특별한 상황이 있는지 찾아보는 거니까 그런 습관을 들이면 너가 나중에 좀 더 유리하게 할 거야. 근데 그 특별한 상황이 안 보인다? 바로 계산하는 게 맞아요. 계산을 잘 할 수 있어야 돼. 너무 잘해. 케이스 나누는 것도 너무 잘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69번 했고요. 70번. 자, 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2a만큼 이동했는데요. a가 양수인가? 양수라고 써있네. 원의 둘레 길이 2등분했다. 원이 원을
2등분 했다. 이거 우리 원방에서 했던 건가? 원이 2등분 했다 이거? 어떤 느낌인지 기억나요? 원이 2등분. 일단 원의 넓이를 2등분. 둘레를 2등분 하려면 지름의 양 끝점에서 딱 끊어줘야, 이렇게 끊어줘야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이 파란색 부분과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 부분의 둘레가 길이가 같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점이 따라서 교점이 지름의 양 끝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겠지. 그림을 대충 그려주면 어떤 느낌이냐면 마일 콤마 2 반지름 2. 반지름 2니까 이렇게 x축을 접할 거고 이렇게 했네요. 네. 근데 원래 반지름이 3인 어떤 중심이 원점에 원이 있었어. 원래는 교점이 이렇게 생겨서 지름 양끝점이 아니라 둘레가 이쪽 짧은 둘레, 긴 둘레 이렇게 나뉘어졌거든. 이등분이 딱 안 됐어. 근데 얘를 어떻게 표현을 시켜야겠느냐? 그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막 계산할 때는 제일 편할 거야. 그래? 그럼 이게 지금 양끝점이 돼야 되니까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얘는 이제 교점과 교점을 연결한 이 직선. 이때 이 선분을 뭐라고 부르니? 두 원의 뭐야 이거? 은호 집중이 안 되네. 원이 있고 교점 연결한 선분 이거 뭐라 불러? 잘 모르겠어. 민재 뭐라 부를까? 세 글자 중에 한 글자는 현이야. 뭐야? 집중이 안 돼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따라하세요. 공통현. 공통현의 정의를 까먹었거든. 우리가 원을 자르는 직선을 할선, 원을 자르는 선분을, 이게 할선이야. 그 할선은 직선이고 그거의 선분 버전인 게 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원의 현이면서 동시에 큰 원의 현이니까 따라서 공통현. 공통현인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어렵나? 설명이? 그냥 계산대로 해봐라. 그럼 나는 공통현의 방정식 작성한 다음에 그 공통현이 여기 중심에 난 다음에 끝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 공통이 이렇게 지나면 여기 양쪽점이 다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공통현 방정식 작성하고 중심 지난 다음 대입하면 돼.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 모르면 누가 다 풀어. 단순 계산인데. 이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이 문제의 핵심은 그걸 발견하는 게 핵심인 거죠. 어떻게 해야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 그림을 대충 일단 먼저 그려보고 다시 이게 뭔 소리야? 어쩌라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죠. 여기다 칩시다. 그때 2점 이렇게 교점이 생길 거고 여기에 의해서 반반 나뉘어야 되는데 반반 나뉘지 않아요. 그럼 반반 나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고민을 그냥 해야지. 어떻게 해야 둘레가 반반을 나니까? 고민을 해봤더니 여기 좀 짧단 말이야. 여기 길어. 길이가 똑같아지려면은 반반 이렇게 딱 자르면 될 것 같아. 반반. 여기 똑같이 반반 딱 넣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뭐야? 그럼 여기 지름이잖아? 를 발견할 수 있어요. 발견하는 게 그 과정이 중요한 거지. 자, 이거는 따라서요. 공통현이 중심을 지납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할 거면 수학 공부를 안 하는 것도 같고 그걸 너는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발견했는지를 알아야 진짜 발견하는 과정 일일이 다 설명하고 있죠? 그거 안 할 거면 내가 그냥 책에다가 쭉 그냥 문제 키포인트만 딱 적어가지고 딱 프린트 준 다음에 자, 2시간 동안 열심히 푸세요. 힌트는 적어놨습니다. 뭐 하고 끝내면 되겠지. 굳이 내가 과정을 다 이렇게 보여줄 이유가 없잖아. 과정이 중요한 거야. 근데 지금 과정을 너희가 대답을 하나도 못하니까 걱정이 되겠죠. 집중이 안 된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이 공통현이라고 했죠? 일단 현이라는 걸 알아야 반반 딱 나뉘네. 지름이잖아, 지름. 그러면 교점과 교점을 연결하는 게 지름이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걸 고민을 하는 거야. 교점과 교점? 이게 뭐랑 관련이 있을까? 왜 관련이 있으니까 냈겠죠? 없으면 교육과정 오해니까 안 냈을 거야. 그렇게 직선이었다면 이게 활선이고 이 선분이라면은 현인데 두
두 원의 공통현이 있나? 공통현? 그럼 우리 원방에서 공통현의 방정식 작성하는 방법 배웠잖아. 원 1 마이너스 원 2는 0 하면 공통현 방정식이 되겠죠? 그거 작성해. 그럼 여기 중심 지나면 되겠구나. 그림을 그래서 발견을 하는 거지. 이거 이해 안 되는 게 있어? 어떤 게 좀 어려웠나? 원방 까먹어서. 원방 까먹었어? 지금 이것도 풀었어? 이거 붙여놨었어? 그림을 그려놨어? 그림 그려보면 잘했어? 이거 풀었어? 여기까지 아직 못 풀었어? 도현이 이거 풀었어? 이쪽 풀었는데 못 푼 거 아니면 아직 여기 못 풀었어? 못 푼 거 못 풀었어? 이거 이해 잘 되니? 네.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중요한 거는 이 지름 여기에 공통점이 여기 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발견을 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야. 이걸 좀 더 내가 잘 평소에 숙제할 때 그렇게 이해돼야 돼. 이렇게 뭐지 이게? 뭐 어쩌라는 거지? 이게 공통점이잖아. 공통점? 공통점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 거지. 공통점 이렇게 씁니다.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공통점만으로도 몇십 몇백 문제를 만들 수 있는데 공통점 경우수 몇 배까지, 어디 몇 배까지, 어디 몇 배까지, 그럼 필러 문제는 또 합쳐가지고 또 몇만 가지. 그럼 너네가 막 수십만 가지 중에 다 외울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걸 찾는 과정을 너네가 익혀야 돼. 공통점 방식 어떻게 구하냐고? 개념 복습 한번 여기다 적어놓고 갈까? 자, 공통연이란 게 일단 뭔지는 아까 얘기해줬죠? 자, 봐봐, 얘들아, 봐봐. 원을 잘랐어. 자르는 직선을 뭐라 부른다고? 따라서 할선. 그때 이 할선과 원의 교점을 연결한 이 선분을 뭐라 부른다고요? 원의 현. 이게 현이야. 현이 뭔지 알겠어? 그리고 이 원의 현이면서 동시에 어떤 또 다른 원의 현이다? 그럼 얘의 현이면서 동시에 얘의 현이네. 그래서 뭐라 부른다고요? 공통현. 그래서 우리가 공통현의 방정식 배웠죠. 자, 이거는 일단 우리가 원 1는 0, 원 2는 0 이라는 원방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특이한 거는 는 R제곱꼴이 아니라 는 0꼴로 원방을 둘 다 는 0꼴로 바꾸라 그랬었어. 는 0꼴로 바꿔주고 이렇게 바꿨을 때 우리가 원 1, 원 2 이렇게 하면 공통연이라고 했죠? 원래는 이게 K 플러스 K였죠, K. 근데 이 K가 R이 아니면 2차원이 소모가 안 돼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나오고 K가 Y이면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소모가 되면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돼서 공통연이 되는 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0, 1 플러스 공통연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공통연의 방정식이 나온다. 공통연만을 작성하고 대입하면 끝나겠죠? 이 개념은 알고 있었어야 임시를 풀 수 있었겠네요. 근데 이거는 수상에서 말고 안 나오긴 하는데 일단 알아보세요. 기말고 우리 그 2학기 중간고사에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평행대칭 이동할 때 원 계속 어차피 나오니까. 그리고 수학 하에서 막 집합 명제하고 있는데 거기서 원 또 나오고 유리함수, 미리함수 하는데 원 또 나오고 경우에서 하는데 원 또 나오고 계속 나와요. 고2 때도 원 계속 나오고 계속 나오니까 자, 70번 할 거야. 72, 3번 형 좀 쉬운 게 나와요. 72번 하나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원을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B, 평행이동에 있는 A가 양수인가? 그런 건 없네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갔을지 왼쪽 갔을지 나는 모르겠어. 위아래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평행이동을 했다. 근데 처음 원이 있잖아요. 여기 원래 원이 있었잖아. 이동했더니 조금 옮기면 교점이 두 개가 되거든. 너무 많이 옮기면 교점이 없어지고요. 근데 교점이 몇 개가 돼? 한 개. 두 원이 교점이 한 개인 상황은 되게 특별한 상황이야. 두 원의 관계 중에 제일 특별한 상황이야. 두 원이 뭐 한다고 부르죠? 그러면 접한다. 접하는 것 중에서도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따라서 왜 접한다? 그러면 또 개념 복습 한번 해볼까? 두 원의 위치 관계가 있어요. 위치 관계에서 제일 특별한 건 접하는 거야.
따라하세요. 외접. 그 다음 또 두 번째 특별한 거는 따라하세요. 내접. 내접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 특별하지 않은 케이스는 뭐 두 점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 그런 케이스예요. 두원의 이치관계는 크게 뭐 이 정도가 있고, 원래 구체적으로 나누자면 더 많은데 일반적으로 이 정도로 크게 나누면 괜찮아요. 자, 근데 이걸 우리가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상황을. 자, 두원이 외접하고 있어요. 이거 한글 표현이잖아. 수식으로도 번역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거든. 아까 원과 직선이 접한다? 따라하세요. 원과 직선이 접한다. 그걸 수식으로 번역하잖아. 영어 번역, 일본어 번역하지 식으로 번역하면 따라하세요. D는 R.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식으로 표현해야 계산 때려박을 수 있거든. 에이, 얘 작은 애 반지름을 R1, 큰 애 오른쪽 애를 R2라고 할게요. 어떻게 표현할까? 중심? 따라하세요. 중심거리. 중심거리 내가 거리 디스턴스 D를 쓸게요. 뭐라고 표현할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두원이 외접하고 있어요. 이건 한글. 두원이 D는 R1 플러스 R2 이러면 두원이 외접하고 있어요. 식으로 번역한 거야. 민자, 혹시 이거 표현할 수 있겠냐? 내접하는 거. 여기 내가 그림을 그려줄게. 중심외벽 했을 때 중심거리 D, 조그만 애 R1, 큰 애 R2. 얘도 뭐라고 표현할래? 그렇지. R1 플러스 D는 R2. 또는 얘는 D는 하고 썼잖아요. 모양 맞춰주면 얘 D만 남기고 얘 넘겨버려서 D는 하고 R2 마이너스 R1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렇게 반지름의 차이가 중심거리와 같다? 이거 내접하고 있다는 의미를 해서 반지름 합이 중심거리와 같다? 외접하고 있다를 생각하는 거야. 자, 이거는 그러면 얘부터 볼까? 얘는 중심거리와 반지름들의 차이, 거리가 어떨까 보면은 거리 이렇게 R1, R2 이렇게 보면 R1 플러스 R2보다 D가 어떻다라고 쓰면 되겠냐 얘들아? D가 어떻다? 크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반지름 합보다 더 멀어졌어요. 이렇게 되시는 거죠. 얘는 내접보다는 얘가 좀 기네 식이. 절대값 R1 마이너스 R2 보다 크고 D가 작다. R1 플러스 R2 이렇게 이게 내접할 때 얘는 차이가 큰 애 빼기 작은 애가 D랑 똑같다? 그럼 내접. 큰 애 작은 애 더한 게 똑같다? 외접. 그 사이에 있다? 두 점수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개념이니까 써보세요. 두원의 위치관계. 아까 했던 거는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지금 원과 원의 위치관계. 다 개념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릴 줄도 알고, 한글로 표현할 줄도 알고, 식으로 표현할 줄도 알면 너무 좋겠죠? 충분하겠죠? 그 정도는? 그럼 얘는 한 점에서 만약에 접해야 되거든? 내접하는지 외접하는지 얘기 안 해줬잖아. 내접할 수는 없네요. 왜냐면 반지름이 똑같아서. 원래 있던 거랑 평이 이동한 거랑 관계이기 때문에 내접은 안 되고요. 내접하려고 하면 이 치해버려서 무수히 많다가 되거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접만 돼요. 외접만 되니까 평행 이동한 애 여기가 원래 원점, 원래 중심, 평행은 이동한 중심, 그게 반지름 더한 거랑 똑같다. 계산하면 답이 나올 거야. 계산 내가 안 할게요. 너무 쉬우니까. 반지름은 볼까요? 여기 중심좌표부터 말해주자 그러면. 지난해 중심좌표 몇 콤마 몇이야? 3, 마이너스 4. 좌표 볼까요? 4, 마이너스 4. 반지름 몇이야 지민아? 많은 적들은 25 필요하니까 25에서 5. 그럼 여기서 지금 내가 그림 그렸다 쳐봐. 되게 특별한 거 하나를 찾을 수 있으면 좀 좋긴 하거든. 3, 4 반지름 몇이었어? 너 뭘 떠올렸을까? 피타고라스 쪽이야.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0,0과의 원점과의 거리. 이게 문제는 이 문제에서 안 쓰였죠? 근데 다른 문제에서 쓰일 수도 있어요. 3대 4대 5 해가지고 3, 4, 5. 원점과의 거리 5네. 근데 반지름도 5잖아? 아, 원점 지나네. 이게 어려운 문제면 쓰였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 이거 이해하니? 네. 이렇게까지 이런 것도 들어도 경험이 됐으니까. 자, 그때 얘를 평행이동 했다 그랬잖아요. 평행이동 하는 거를 생각해보면 외접해야 되니까 일단 외접하는 게 알고 있어야 좀 외접을 그려볼게요. 이쪽 외접할지 여기서 외접할지 어디서 외접할지 되게 많은 경우가 있을까? 엄청 많지만 그 자취고 하는 거구나. 아, 계산이 귀찮게 계산해줘야겠네. 얘 평행이동하는 게 3 플러스 A 마이너스 4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평행이동 한 거라고 했으니까 그때 아까 우리 외접하는 거 이거였죠? 따라하세요. 반지름의 합이 중심거리가 같다. 이렇게 되니까 반지름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기 반지름 중심력이요. 그랬을 때 여기 5 평행이동 했으니까 중심 안 변하, 반지름 안 변하죠? 5 얘네들 중심거리가 몇으로 일정하다. 10으로 일정하다. 그럼 그 10으로 표현하면은 내가 여기를 원래 점을 A 여기를 B라고 한다면 이런 게 돼요. A, B의 길이가 성분 A, B 길이가 몇으로 일정하다? 10으로 일정하다. 이렇게 써놓고 작성해서 풀면 되겠죠? 점과 점 사이 거리 중에 제곱하기 되겠다. 이제 뭐 이렇게 쓰면 보기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거 써야 돼. 빼기 하면은 뭐야? 그냥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잖아. 어차피 소문가 되니까 빼 X제곱 차이 하면은 A는 던져? A제곱 Y제곱 차이 마사마사 빼면 어차피 플러스 B제곱 얘는 쉽잖아. 이렇게 돼. 그럼 A, B를 어떤 도형이라고 했어요. A가 뭔지 봤더니 따라하세요. X좌표의 역할 Y좌표 역할은 누가 대신 할 거래요? B가 돼. 그리고 이건 사실 뭐랑 똑같은 거냐면 이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의 제곱 이거랑 완벽히 똑같은 상황인 거야. 아, 그럼 A, B가 이런 도형. 무슨 차이가 있냐? 얘는 우리가 X, Y 평면에다가 이렇게 그렸을 때가 나오고 얘는 X의 역할을 지금 누가 한다고요? 그러면 X축 대신에 무슨 축? A축. Y축 대신 무슨 축? E축. 여기는 원인 거야. 근데 어차피 도형의 둘레길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반지름이 10이니까 20i 4번 이렇게 될 거고 이거 어색할 수 있어. 왜냐면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나 때는 중학교 때 배웠거든요. 내 기억에 독립변수, 종속변수 해가지고 x, y로 그냥 미지수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변수를 좀 더 자세히 배웠었는데 언제부터 이게 없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얘 같은 경우는 요 개념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거는 좀 필기하기 애매한 것 같아요. 영상 만약에 나중에 필요하다면 해설을 오답할 때 보시고요. 이거 푼 사람 아무도 없네. 이거 지금 어디까지 했어? 그림 했어? 외접하는 건 안 썼어? 외접한 거 식으로 작성 못했어? 좀만 쉬었다가 나머지 4문제